방금 첫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짜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문법들이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환경도 좀 이클립스 처음 써보신 분은 생소할 거고.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예전에 썼던 환경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바를 제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저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고 자기는 잘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를 하게 되면 참 초라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프로그램 잘 짜는 친구들이 주변에 늘 있었어요. 아, 나도 왜 저렇게 못 짜지? 그렇지만 저는 프로그래밍이 늘 지금까지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 안 하고 개발자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좋은 개발자 못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즐기기는 했을 것 같아요. 개발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은 못해도 자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게 재밌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완벽하게 아주 뛰어나게 꼭 잘해야지만 내가 프로그래머로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면 개발자들이 엄청 많은데 다 소위 말하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 역할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서 재밌게 배우고 느끼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게 느끼는 건 괜찮은 거고, 근데 재미도 없고 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재미있다. 그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끈기를 갖고 계속 하면 내가 아주 우리 반에서 잘하는 친구들만큼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천부적인 조금 감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 또 지적 수준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이제 하는 만큼만 할 줄 알고 그러면 즐거워요. 그 프로그램 짜는 게 문제 해결해 보고 만들어 보고 이런 게 레고를 만들어 보듯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은 확장자를 방금 뭐 봤어요? 자바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C는 소스 파일 구조가 헤더 파일이 있고 소스 파일 있죠. 근데 자바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헤더 파일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소스 파일만 있어요. 자바라는 게. 그래서 헤더 파일이라는 게 자바에는 없다. 그러면 한 소스 파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클래스들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클래스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의할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고 열거형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은 어떻게 했어요?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고 그 클래스의 이름이 우리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중에 하나만 퍼블릭일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한 클래스를 한 파일에 여러 개 정의할 수는 없어요. 클래스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는데 퍼블릭한 클래스는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블릭이라고 소식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열거형은 그 이름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파일 이름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에러는 안 나요. 지금 이 파일에 클래스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퍼블릭 클래스는 몇 개 있어요? 하나만 있죠?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도 퍼블릭으로 썼다. 그럼 에러 나죠? Public type A must be defined in its own file. 자기 자체 파일에 정의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ublic A라는 클래스는 A.java라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만 된다는 거고요. 자, 요거를 소문자로 바꿔봐도 에러가 납니다. 왜? 파일 이름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클래스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돼도 퍼블릭 클래스 이름이 일치가 안 돼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또는 인터페이스라는 거, 열거형이라는 거 여러 개를 한 파일에 정의할 수 있지만 퍼블릭한 것은 몇 개? 하나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것의 이름은 뭐랑 일치해야 돼요? 파일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신경 써야 되나?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우리는 이클립스에서 만들 때는 여기서 new라는 걸 써서 만들어요. new class 해가지고. 그럼 요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이름을 쓰면은 얘는 어떻게 해? 새로운 파일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그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게 일치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new 클래스 바보 막 이렇게 하면 바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일치를 시켜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일치되나 안 되나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의할 때 걔네들은 퍼블릭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퍼블릭이 되면 안 된다. 클래스 내에는 클래스는 뭐 하는 거예요? 객체의 틀을 정의하는 거고 객체는 상태랑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는 아까처럼 멤버 변수, 데이터로 어떤 값으로 상태를 나타나게 되겠고 행위는 함수들을 구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을 우리가 보통 메소드라고 그래요. 멤버 함수라고도 그러는데 이제 변수는 멤버 변수, 함수는 그냥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는 프로그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런 자바 파일들이 있으면 얘를 실행을 하려면 이제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클립스에서 뭐만 하면 컴파일이 돼요? 그냥 저장만 누르면 자동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되면은 이 자바 소스 코드가 어떤 이름을 밝히냐면은 greeting.class라는 파일로 바뀌어요. 클래스. 그래서 실제 디렉토리, 프로젝트 디렉토리 가면 빈 디렉토리가 있고 소스 디렉토리가 있어요. 소스에 보면 3개의 자바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빈 디렉토리 가면 4개의 클래스 파일이 있네. 요것들은 뭐야? 번역이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뭘로 번역이 돼요? 기계어로? 기계어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중간 코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된 거고 얘는 누가 실행할 수 있어요? JVM이라는 가상 기계가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터프리터가 JVM이라는 거고 실제 콘솔에서는 자바C라는 명령어, 자바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가 설치된 디렉토리 가면 또 빈 디렉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바C라는 exe 파일이 있고 자바라는 exe 파일이 있는데 자바C는 뭐예요? 자바 컴파일러예요. 자바는 JVM이에요. 걔가 실행할 수 있고 자바에 헬로우라고 이렇게 쳤는데 요 헬로우에는 뭐가 있어야지 실행될 수 있을까? 헬로우라는 .class 파일에는 뭐가?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메인이 없는 클래스는 아까 4개의 클래스가 있었죠? 자바 A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왜?
A에는 메인이 없죠. 자바 그리팅에도 메인이 없어요. 자바 그리팅 테스트 하면 실행이 돼요. 이클립스에서 그냥 이게 눌러주면 메인 있는 걸 실행시켜 주는데, 그래서 실행시켜 준다. 자바 가상기계가 실행시켜주고, 자바 가상기계는 컴파일 방식이 아니라 번역 방식이다.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바꿔줘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JVM 실행할 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바이트 코드 검사에서 악의적인 것들이 들어있으면 실행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근데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자바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개발해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거를 하는 코드를 C++로 만들었을 때하고 자바로 만들었을 때는 속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요. 근데 그 차이가 우리 인간이 눈을 봤을 때 느끼는 정도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별로 이렇게 여기서 땅 치면 그냥 헬로 월드 찍혀요. 근데 그 실제 속도는 뭐 밀리세컨 따지면 엄청 10분뿔이 빨리 되는 거고 얘는 느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JIT라는 Just in Time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그러는데, 저거 말고 이제 다른 기술도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JIT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어떤 기술을 쓸 때 우리가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난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은 되게 상식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번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의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숙제가 번역기인데 이 번역 어떻게 하면 한 줄 한 줄씩 번역해서 실행을 해요. 그러면 속도가 느리니까 이거를 속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숙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나올까? 프로그램에는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는 왜 만들죠? 똑같은 것을 여러 번 할 때 우리가 함수를 만들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면 내가 하나의 함수를 10번 내 프로그램 실행시켜요. 그럼 번역을 원래 기본적으로 몇 번 하나? 10번 하는 거죠. 근데 10번 할 필요가 있나?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원래. 그 JIT 기술이 뭐예요? 한 번 번역해 놓은 거는 버리지 않고 또 쓰는 거예요. 또 다시 번역 안 해요. 그러니까 프린트F를 10번 쓰면 프린트F를 코드를 10번 번역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도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대부분 쓰는 기술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 그러면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생각해내는 거하고 그걸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죠? 생각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JIT가 그런 거예요. 한번 번역된 거는 또다시 번역 안 해서 속도를 조금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석도, 여기 아까는 주석을 안 달았는데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주석은 C++ 봤던 분들은 다 봤던 주석 형태죠. 그렇죠? 뭐 C만 봤던 분은 이건 알 거고, 원래 C도 이게 돼. 표준에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end of line 주석, 요거는 멀티 라인 주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석들이 돼 있고 이렇게 코딩이 됩니다. 이 코딩하는 이런 형태나 이런 거는 C++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조금 뭐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큰 형태는 유사하다. 왜? 자바는 C++ 보고 뺏겼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그래서 C++를 잘하는 사람은 쉽게 자바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자바 코딩, C, C++ 마찬가지 모든 언어, 여러분들이 배울 앞으로 볼 모든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식별자가 문자, 소문자 하나가 대문자만 되더라도 다른 식별자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제약은 없고요. 마찬가지 C처럼. 그렇지만 막 한 줄로 쫙 써?
그럼 안 되겠지.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코드 리더빌리티. 여러분들이 또다시 봐야 되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채점하는 조교도 봐야 되고, 원래고, 그리고 저도 봐야 되고, 또 원래 프로그램 짤 때는 동료도 봐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퇴사하고도 여러분 후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코드들은 리더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독성. 그래서 이쁘게 짜야 되겠고, 뭐 요즘은 워낙 툴들이 좋으니까 아까처럼 대충 쳐놓고 인덴테이션을 해도 싹 이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덴테이션이 안 된 상태로 숙제를 낸다. 그러면 조교 가차없이 에러 주세요. 예, 그래서 에러 주는 게 아니라 감점을 해주시고요. 주석은 프로그램에서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서화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주석이 하나도 없어도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게 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불필요한 주석은 오히려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숙제 내는 거 보면은 뭐 다른 교수 그렇게 시켰는지 몰라도 매 라인마다 주석을 달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는 게 시간 아까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주석만 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는 요 두 개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바 덕 형태의 주석이라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개 쓰고 아주 꼭 좀 다른 용도가 필요할 때는 요 자바 덕 주석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요. 요런 겁니다. 주석 없이도 충분히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 if문을 썼는데 if문은 다 알죠, C에서. 그래서 if문을 썼는데 이 if문이 무슨 검사를 하는지를 이제 문서화해 놓기 위해서 위에다가 주석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더라도 내가 여기서 검사하고자 하는 것이 졸업 조건이구나. 이런 걸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주석 달아놓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 주석을 안 쓰고 이렇게 요 검사하는 그 코드를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Is graduation requirement satisfied? 이렇게 길게. 그러면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이게 지금 뭘 검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또 좋은 점이 뭘까? 가독성도 높아지는데 뭐도 좋아져요? 함수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듈하고 추상화예요. 그럼 뭐예요? 유지보수. 그쵸? 나중에 저 조건이 바뀌면 나중에 우린 뭐만 바꾸면 돼? 나중에 함수만 바꾸면 되죠. 저 if문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우리가 어떤 요소들 함수로 만드는 데는 되게 필요할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 추상화해서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유지보수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만으로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주석을 쓰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세계에서 있는 이 명언인데 이거예요.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bad code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읽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해봐? 재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할 수 쉽게끔 재작성을 해보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어떤 정보가 전달이 안 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주석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주석들, 우리가 필요한 주석들만 달아주시면 돼요. 주석 달기 전에 변수 이름, 함수 이름들을 더 좋은 이름으로 써주시는 게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greeting이 클래스의 이름이 되겠고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리고 앞에 수식어로 public을 붙여줬어요. 한 파일에 public 클래스는 몇 개? 한 개예요. 그리고 그 파일 이름은 그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C++ 배우신 분은 좀 알겠지만 C++에서는 여기 끝에 세미콜론 써줘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세미콜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또 세미콜론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세미콜론 붙이지 않고요. 접근 제어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우선 1장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만 알아두고 갑시다. 그래서
프라이빗은 밖에서 접근할 수 있고, 밖에서 접근 못하고, 퍼블릭은 밖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게 있으면, A라는 객체가 있으면, A타입의 A 객체가 있으면, A.N, N은 뭐예요? 프라이빗이죠? 그러면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M은 퍼블릭이니까 됐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래밍은 안 할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제 메소드들도 프라이빗, 퍼블릭 있고, 퍼블릭한 애들은 부를 수 있고, 프라이빗한 애들은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서는 부를 수 있겠죠. G에서는 F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프로텍티드 상속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프로텍티드나 요 네 번째에 있는 디폴트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두 개만 쓰는 게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쓰기도 편해요. 이제 프로텍티드 쓰고 디폴트 쓰게 되면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멤버 변수는 타입과 이름, int, age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팅에는 name, greeting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둘 다 string 타입이에요. string은 대문자니까 클래스 이름이고 표준 라이브러리,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키워드는 아니다. int는 키워드죠. 키워드는 누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string은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컴파일러한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C에서 또는 C++에서 뭘 하냐면은 샵 include를 했어요. 그러면 자바에서도 string을 우리가 쓰는데 샵 include 같은 걸 안 했죠. 근데 자바는 되게 흔하게 쓰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샵 include 안 해도 쓰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string은 그냥 써도 돼. 그리고 출력할 때 썼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include 없이 써도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include라는 걸 쓰지 않고 import라는 문을 쓰고요. import.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import를 쓰고 이 import는 전처리 문장은 아니에요. 전처리 문장이라는 건 컴파일러하고 별개로 전처리기가 있어서 얘가 한번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번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바는 전처리기라는 건 없고요. 그냥 컴파일러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문장이라는 별도 개념이 없고 얘가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임포트가. 일반적인 문장이면 어떻게 될까? 끝에 뭐가 붙을까요? 세미콜론이 붙어요. 샵 인클루드에는 세미콜론 붙어요? 안 붙어요. 왜? 걔는 문장이 아니에요. 전처리기고. 근데 자바에서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에는 다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set, get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딴 데는 this라는 걸 쓰는데 이제 this라는 걸 안 쓰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this는 지금 뭔지 모르니까. 보통은 이제 이거하고 이게 이름을 다르기 위해서 name 하면은 충돌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름이 충돌되면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어떤 걸 우선할까? 가까운 걸 우선해요. 스코프가 더 작은 거. 보통 C++에서도 그래요. 여기가 요게 없고 name이면은 다 얘 걸로만 알아요. 저 걸로 안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바꿔놨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이클립스를 만들어준 거는 앞에 뭘 붙여서 구분해줘요. this라는 걸 가지고 멤버 변수랑 뭘 구분하고 있어요. 매개 변수를 구분하고 있어요. this라는 걸 붙여서. 이름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 say hello의 메소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플러스 연산자를 보여드렸는데 문자열 두 개를 플러스하면 뭘 해준다? 결합을 해줘요. 문자열 두 개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문자열 세 개를 결합했어요. greeting, 컴마라는 거 문자열 그리고 name 요 세 개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인사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질문 하나 써놨는데 C에서 문자열 결합 이건 아까처럼 그냥 따옴표 두 개를 연달아 쓰면은 결합된다 그랬어요. C에서는 자바에서 그리고 또 문자열 플러스 정수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없으면 플러스는 뭐죠? 연산자죠. 그럼 연산자의 P연산자가 상진이란 문자라고 89라는 정수죠. 그럼 두 개의 그 어떤 연산자의 P연산자의 타입이 달라. 그럼 뭐부터 할까? 컴파일러가. 일치시키죠. 그렇죠? 큰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C에서 1 더하기 1.5 하면 정수 1하고 부동소수 1.5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1.0 더하기 1.5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얘를 정수로 바꿀까? 정수를 못 바꾸겠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상진 더하기 89가 되고 이거는 뭐랑 같아요? 그냥 상진 89랑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아주 그 정수 같은 거를 문자열로 바꾸기가 아주 쉬워요. 자바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빈 문자열, 따옴표를 그냥 붙여요. 그러면 여기 문자열이에요. 근데 얘는 문자를 몇 개 갖고 있어요?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0 더하면은 문자열이고 정수니까 얘가 뭐예요? 이렇게 되고 결과는 그냥 10이 돼요. 그러면 내가 자바에서 정수 하나를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아주 심플해요. 근데 거꾸로 문자열에 들어있는 정수를 요거를 10으로 바꾸려면 그거는 간단하진 않아요. 함수를 써야 되겠지. 함수를 써야 됩니다. 뭐 C처럼 array to I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main. 걔는 시계도 안 다루나. 아직 시험이니까. 자, main. 이제 그리팅 테스트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main이라는 함수만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그리팅 테스트는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소위 생성하는 객체라는 건 아니죠. 그리팅 테스트라는 객체를 우리가 어디서 생성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main이라는 게 필요하고 main이라는 거는 또 어느 클래스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팅 테스트라는 걸 별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만 넣었어요? main이라는 것만 넣습니다. 물론 main을 어디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팅에도 넣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 왜? 그리팅이라는 객체 클래스는 이 프로젝트에서도 쓰고 다른 프로젝트에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main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리팅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main은 그냥 별도 클래스에 main만 하나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아지 클래스 뭘 만들 때 거기다가 main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지우기는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리팅 자바 만들고 거기다가 main 넣어서 테스트하고 나중에 그 main을 지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 main은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public static. public은 왜 붙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인 메소드는 반드시 public static 메소드여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메인은 언제 누가 실행하죠? 메인은 누가 실행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클립스에서 요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실행이 돼요. 누가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JVM이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JVM이 실행하는 거예요. JVM이 메인을 실행을 해요. 그럼 내가 메인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JVM이 실행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JVM이 실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퍼블릭이 돼야 되겠지. 프라이빗 만들어 놓으면 실행이 안 돼. JVM도 실행을 못 해요. 접근 권한이 위배되니까. 그래서 메인은 당연히 퍼블릭이 돼야 돼. 그럼 퍼블릭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메인이 왜 퍼블릭인지. 스태틱은 뭘까? 아까 뒤로 가서 보면 여기 보면 set name, set greeting라는 메소드를 불러야 되죠. 불러서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스태틱이라는 게 안 붙었어요. 스태틱이라고 안 붙은 애들은 일반 메소드예요. 일반 메소드라는 것은 언제 부를 수 있어요?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야지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것은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부르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메인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 메인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JVM은 그냥 메인을 실행하지 그리팅 테스트에 메인이 있으니까 그리팅 테스트를 지 맘대로 생성해가지고 거기에 메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인을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객체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저게 스태틱이 아니면 JVM이 부르려면 뭘 해줘야 돼? 그리팅 테스트에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은 스태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짜지 않는다 그랬죠. 짤 필요 없다 그랬죠. 사인 함수 만들든 뭐 그런 거 인자만 가지고 다 되는 거 그런 것들은 함수만 만들면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함수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클래스의 정의를 하고 그 클래스에 정의한 다음에 그 함수를 그냥 함수로서 쓰려고 그러면 뭘 붙여주면 될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함수는 객체를 생성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를 수가 있어요. 부를 때 그래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뭘로 부를까?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불러요. greeting test 점 뭐 sign 뭐 이렇게. 그래서 메인은 public static이 돼야 된다. 왜 public static이 돼야 될까? 메인이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public 키워드와 static 키워드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메인이 왜 public이고 static인지. 그리고 메인에는 인자가 몇 개? 인자가 하나 있어요. ARGS라는 이름의 인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 뒤에 뭐 붙었네? 그쵸? 저건 언제 붙여요? 배열이 있을 때 붙이는 거죠. 자바에서 저거는 그러니까 ARGS라는 거는 문자열 배열이라는 거예요. 문자열 배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눅스 같은 데서 뭐 cp1.txt, 2.txt 되면 요 파일 여기다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cp가 프로그램이고 요 프로그램의 인자가 1.txt라는 파일하고 2.txt라는 문자열이에요.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이 수업에서 짤까? 별로 안 짜겠지. 근데 이제 리눅스나 이런 데서 이제 콘솔 프로그램 짤 때는 콘솔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인자를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걸 쓰는데 저거 이제 우리는 안 써요. 근데 안 쓰면 C처럼 그냥 빼. 그럼 안 돼. 메인은 반드시 string args라는 뭐 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꿔도 돼. 당연히 바꿔도 되겠죠. 매개 변수 이름은 내 마음인데 타입은 개수는 바꾸면 안 돼. 메인은 자바에서 메인은 반드시 string 문자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초반이니까 너무 빨리